일로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다가 내가 프리로드 좀 해줄게 이렇게 스프링 하고 좀 나면 짱짱하게. 네, 짱짱하게 해줄게. 네, 안녕하세요 알쓸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길고 긴 스프링 주제 대장정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주제도 그만큼 좀 복잡하다기보다 이해하기가 조금 헷갈려요. 헷갈리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프리로드입니다. 네, 프리로드를 주면은 과연 핸들링이 빨라지는가? 왜냐하면 핸들링이 좀 느리다고 할 때 미케닉들이 보통 일로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다가 내가 프리로드 좀 해줄게 이렇게 스프링 하고 좀 나면 짱짱하게. 네, 짱짱하게 해줄게 이러고 갔다 오면 보통 선수들이 오 달라. 네, 달라요. 네,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그 달라지는 게 과연 여러분들의 차량의 핸들링을 빨라지게 정말 했는지, 그리고 휀다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제 많이 쓰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간섭을 정말 스프링 프리로더가 정말 차량의 움직임을 제한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숙제를 마지막 2-7편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프리로드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이제 그 화면들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스프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의 스프링은 이게 10kg짜리 스프링이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kg짜리 스프링을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의 스프링은 그냥 스프링 그 자체로 있고요. 다른 하나의 스프링은 옆에 대를 두 개를 세워서 그 다음에 슬라이딩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판으로 스프링을 10mm를 압축한 상태에서 양쪽에 너트를 잠근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리로드를 가해준 거죠? 그렇죠. 네, 10mm의 프리로드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10kg짜리 스프링에 10mm 프리로드를 주면 얘는 100kg만큼을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자를 100kg만큼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다가 100kg씩 얹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그냥 있는 거에다가 100kg 얹었어요. 어떻게 되죠? 10mm가 눌리겠죠? 10mm가 내려가죠. 그리고 프리로드 100kg 있는데 프리로드를 10mm 준 데다가 100kg짜리 추를 얹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듯이 스프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00kg를 예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100kg를 거기다 실른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스프링 프리로드에 대한 오해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는 100kg 올렸더니 눌렸어요. 여기는 올렸는데 안 눌렸어요. 그러면 이 스프링이 지금 단단한 상태인가요? 스프링 레이트가 높은 상태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 LD 커브도 같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LD 커브를 보면 같은 기울기로 올라갑니다. 같은 기울기로 올라간다는 거는 스프링 상수가 같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압이 걸린 것 같은 경우에는 옵셋이 돼 있어요. 조금 더 평행하게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미리 그만큼 더 많은 힘을 내고 있는 것 뿐이지 얘가 상쇄되고 나서는 스프링 레이트가 높아진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이번 화면에는 이미 100kg씩 올려놨어요. 이미 100kg씩 올려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100kg씩 추가를 할게요. 자, 화면에서 100kg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mm가 더 눌리겠죠? 네, 10mm가 더 눌립니다. 예압이 돼 있던 프리로드가 가해져 있던 스프링도 마찬가지로 10mm가 더 눌리게 됩니다. 이미 예압된 부분은 우리가 미리 올려놨던 100kg짜리 추에 의해서 다 상쇄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같은 10kg짜리 스프링일 뿐이에요. 그래서 스프링 프리로드를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핸들링이 빨라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가 일단 공차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예요.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악셀링을 하다가 핸들을 꺾게 되는 순간이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더 하중을 빨리 눌러주게 되는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미 차 무게에서 다 상쇄가 된 상태에서 더 실어주는 거인 거죠. 그쵸. 아무리 스프링에 프리로드를 줬다 해도 이제 차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차가 이미 내려오면서 프리로드가 걸린 하중을 넘어서고 스프링이 눌린 상태겠죠? 네네네.
지금 200kg의 추를 올려놓은 것처럼 네네. 이미 프리로드를 넘어서서 차 무게로 스프링이 추가로 눌린 상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편 같은 게 올라올 때 이제 좀 더 그 빠른 속도로 올라오거나 그런 변화는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변화는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이게 눌리는 거를 더 버텨주는 개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프리로드의 가장 큰 오해의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핸들링을 할 때 회두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바깥쪽 프론트에 하중이 많이 걸리겠죠. 네. 근데 그 하중이 걸리는 양은 프리로드를 준 스프링이나 안 준 스프링이나 하중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스프링 레이트가 동일한 상태에서 프리로드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걸리는 하중이 동일하기 때문에 눌리는 그 스트로크는 똑같을 거고. 네, 똑같은 거죠. 결국 핸들링이 차가 덜 눌리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눌리는데 이제 반대쪽 신장하는 쪽에 영향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더 빨리 밀어주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영향이지 덜 눌리는 개념은 잘못 알고 계신 개념이다라는 거를 바로 잡아드리고요. 그렇다면 왜 차이를 느끼게 되는가? 이게 왜냐하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럼 그거는 드라이버분들 혹은 운전자분들이 정확히 느끼신 거예요. 프리로드를 미케닉이 혹은 이제 정비사가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확실히 차이는 느낍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차가 이제 그 땅 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약간 범프를 지나면서 떴다가 내려올 때 혹은 이렇게 신장이 약간 일어났다 앉을 때 아까 우리가 예시로 뒀던 이 추들 있잖아요. 그게 제거된 상태에서 다시 올라올 때 차량 무게가 떴다가 내려올 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느끼죠. 그걸 당연히 느끼지만 찰나의 순간인 거죠. 자동차가 떴다가 그 무게를 다시 실는 데까지는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지만 우리가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차이를 느끼는 거지 이걸로 해서 프리로드로 해서 뭔가 드라이버가 핸들링 반응이 느리다는데 그걸 프리로드로 조정을 해주시면 사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들어주는 게 반대편에 의한 문제였다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게 아니라 더 받쳐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덜 눌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프리로드를 활용을 하는 건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은 스프링을 교환할 수 없을 때 그 상황에서 이제 드룹을 조정할 때 이제 프리로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높은 레이트의 스프링을 사용할 때 드룹이 너무 적기 때문에 드룹을 단 5mm라도 단 10mm라도 확보를 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프리로드 풀어주는 거죠. 스프링이 놀게끔 풀어줌으로써 이제 5mm 혹은 10mm 정도의 이제 드룹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스프링이 너무 약할 때 이제 드룹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스프링을 바꿀 수 없을 때 스프링을 바꿀 수 없을 때 프리로드를 가해주면서 이제 그 적정한 드룹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순정 댐퍼를 한번 프론트 댐퍼를 분해를 해보시면은 걸려있는 건 댐퍼 마운트가 걸려있는 상태에선 스프링이 요만해요. 근데 마운트를 제거하면 이만한 스프링을 프리로드를 이렇게 해서 한 60mm, 70mm 60mm 그렇게 프리로드를 가해서 장착을 한단 말이죠. 그 말인 즉 이제 낮은 레이트를 쓰면서 승차감을 확보하면서 이제 드룹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프리로드를 가해서 드룹을 어느 정도 그 적정 위치에 가게끔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게 좋은 예시네요. 왜냐하면 프리로드를 가한다고 해서 이게 강해진다 혹은 더 받쳐준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순정 같은 경우에는 엄청 그 많은 양의 프리로드가 들어가 있는데 걔가 강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단순히 차량의 무게만 조금 더 미리 지탱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는 낮은 레이트로 편안하게 타겠다가 바로 프리로드의 큰 목적이라는 거죠. 아주 좋은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신장 앞만을 사용해야 될 때 댐퍼 코일오버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스프링과 댐퍼가 그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장을 할 때 스프링의 반발력이 필연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리로드, 마이너스 프리로드를 줘서 스프링이 놀게끔 하면 그 어느 구간 동안은 댐퍼만
그 스프링의 반발력이 아닌 댐퍼의 신장 앞만을 사용하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네네.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프리로드를 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범프 후 이제 착지 시에 보다 좀 큰 힘으로 지탱을 해야 될 때, 네. 아까 프리로드를 설명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범프 후 착지를 할 때 프리로드가 가해진 만큼 이제 차량이 버티겠죠.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100km, 10km 레이트에 10mm를 예압을 줬을 때, 프리로드를 줬을 때 100km의 하중이 들어올 때까지는 안 움직이다가 네, 맞아요. 101km부터 이제 스프링이 압축되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차가 네. 떴다가 이런 식으로 갈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로 느끼는 거죠. 네네. 아, 뭔가 단단해졌다. 네. 네, 단단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지만 순정 댐퍼와 비교해서 설명했듯이 절대로 스프링 레이트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프리로드는 글자 그대로 프리로드, 미리 예압을 가한다라고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프리로드에 관한 내용 2-7편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가 진짜 길게 7편을 7주간에 걸쳐서 장정이었어요. 네. 대장정. 네. 그래서 7편을 우리가 오로지 스프링만을 파헤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편도 저희가 아주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저희의 그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의 다음 3편의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반드시 눌러서 이 다음 3편도 네오테크 온라인 연구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편 동안의 스프링에 관한 그 온라인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